정형외과 전문의 선지호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특히 어깨 통증이 지속되는 전층 파열인 경우는 관절 내시경 수술인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힘줄이라는 것이 한 겹으로 끊어지기도 하지만 두 겹으로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파열이 없는 정상 회전근개입니다. 이 부분이 회전근개 근육이고 이 부분이 회전근개 힘줄입니다.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 없이 뼈에 잘 붙어 있죠. 오른쪽 그림은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고요. 왼쪽의 정상 회전근개와 달리 오른쪽은 회전근개 힘줄의 전체 층이 뼈에서부터 떨어진 모양입니다. 전체 층이 한 겹으로 떨어져 있고요. 이 오른쪽 그림도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지만 왼쪽 그림과는 다르게 파열된 힘줄이 위아래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이렇게 겉층과 속층 두 겹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층간 분리 파열, 영어로는 Delaminated Tear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 중 두 겹 파열의 비율이 논문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적게는 30%, 많게는 70% 이상으로 두 겹 파열이 있다고 합니다. 어깨 모형으로 보면 이것이 상완골에 붙어있는 회전근개이고 특히 위쪽 힘줄인 극상근입니다. 회전근개 전층 파열은 이 힘줄이 뼈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전근개 전층 파열은 정면에서는 이렇게,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회전근개 힘줄을 클레이로 간단하게 표현해 봤는데요. 상완골의 앞쪽, 위쪽, 뒤쪽으로 덮개처럼 붙어있는 정상 회전근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뼈에 붙어있는 힘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죠. 한 겹 파열과 두 겹 파열을 클레이로 비교해 보면 이것은 한 겹 파열입니다. 회전근개 전체 층이 한 겹으로 떨어졌죠. 이것은 두 겹 파열입니다. 회전근개 힘줄이 겉층과 속층 두 겹으로 나뉘어 떨어져 있죠. 겉에서 봤을 땐 한 겹 파열 같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두 겹 파열인 게 확실히 보입니다. 한 겹 파열과 두 겹 파열 비교가 되죠. MRI로 보면 왼쪽은 파열이 없는 정상 회전근개 MRI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이 회전근개 힘줄이 MRI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힘줄이 뼈에서부터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왼쪽의 정상 회전근개와는 다르게 오른쪽 사진은 회전근개 전층 파열입니다. 이 부분이 회전근개 끝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상완골의 이 부분에 붙어야 하는데 끊어져서 이미 이만큼의 간격으로 벌어져 있죠. 회전근개 파열이 이미 많이 진행한 상태입니다. 파열의 모양은 전체 층이 한 겹으로 끊어진 모양입니다. 왼쪽이 한 겹으로 끊어진 모양과는 달리 오른쪽은 겉층과 속층 두 겹으로 파열된 모양입니다. 이것이 겉층이고 이것이 속층입니다. 왼쪽은 전체 층이 한 겹으로 파열되었고 오른쪽은 겉층과 속층으로 두 겹 파열이 되었습니다. 비교가 잘 되죠? 그럼 왜 이렇게 두 겹으로 끊어질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에서 말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딱 이게 원인이라고 결론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는 패스할게요. 두 겹 파열은 관절 내시경 수술 시 집도의가 주의를 기울여 봉합해야 합니다. 내시경으로 파열된 힘줄을 관찰할 때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이 겉층만 보고 이 부분만 봉합하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안쪽에 있는 이 속층도 확인해서 속층까지 꼭 봉합해야 수술 결과가 좋겠죠. 회전근개 봉합술은 뼈에 이런 나사못을 고정하고 실로 끊어진 힘줄을 봉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나사못을 받고 겉층만 봉합한다면 봉합한 힘이 약해서 재파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두 겹 파열은 겉층과 속층 모두 봉합해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봉합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겉층과 속층을 각각 따로 봉합하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 그림처럼 겉층과 속층을 한꺼번에 봉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겉층과 속층을 한꺼번에 봉합합니다. 여러 논문에서 이 두 가지 수술 방법의 수술 결과를 비교했는데 재파열 가능성이나 수술 후 통증 및 기능 면에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 봉합법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두 겹 파열을 실제로 어떻게 봉합하는지 수술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두 겹 파열 MRI의 실제 수술 영상입니다. 어깨의 측면에서 파열된 힘줄을 보는 것이고요.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이 겉층이고 이 부분이 속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겉층만 보이죠. 그래서 속 부분도 잘 확인하면서 봉합해야 합니다. 우선 뼈에 봉합 나사못을 받고 힘줄을 봉합하기 위해 바늘을 꿰입니다. 이게 봉합 바늘인데요. 바늘이 겉층은 통과했지만 아직 속층은 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층까지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첫 번째 실을 통과시킨 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 번째 바늘을 꿰입니다. 속충을 뚫고 나온 바늘이 첫 번째 실과 너무 가까워 보이죠? 그래서 바늘을 살짝 옮겨서 속충을 다시 꿰었습니다. 두 번째 봉합 나사못을 박은 다음 세 번째 바늘을 겉층과 속층을 한꺼번에 꿰입니다. 네 번째 바늘도 이렇게 속층을 잘 뚫었는지 확인하면서 바늘을 꿰고요. 다시 세 번째 봉합 나사못을 박고 다섯 번째 바늘을 속층까지 한꺼번에 꿰고 여섯 번째 바늘이고요. 현재 이 속층을 꿰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봉합 바늘로 속층을 꿰입니다. 일곱 번째 바늘과 마지막 여덟 번째 바늘까지 꿰었습니다. 실들이 속층에서부터 겉층까지 힘줄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실 8개, 즉 4쌍의 실을 한 쌍씩 각각 매듭을 짓습니다. 두 번째 매듭을 만들고 세 번째 매듭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매듭입니다. 매듭 지은 4쌍의 실을 각각 하나씩 빼내서 4개의 실을 한데 모으고 상완골의 바깥쪽에 나사못을 박아서 이 실들을 고정합니다. 나머지 4개의 실을 한데 모아서 나사못을 하나 더 박아서 실을 모두 고정합니다. 이렇게 수술이 끝났습니다. 겉층과 속층을 한꺼번에 봉합하고 이 실들을 상완골 바깥쪽에 다시 고정하는 교량형 봉합술입니다. 회전근개 힘줄은 이렇게 두 겹으로도 파열이 생긴다는 게 흥미로운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어깨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